UAM 브리핑 지금 시작합니다. 저는 한대희입니다. 이번 영상은 eVTOL 산업은 물론 가망인증 표준이나 절차를 주도하고 있는 미국이 eVTOL 가망인증 절차를 갑자기 변경하는 움직임과 관련해서 브리핑합니다. 기본적으로 미국 내에서 벌어지는 상황이고 가망인증 관련 기관이나 용어가 생소할 수 있기 때문에 짧은 영상으로 이해하시기에 부담스러울 수 있는 내용입니다. 최대한 풀어서 용어 소개와 함께 브리핑해 보겠습니다. 복잡하게 느껴지신다면 뒷부분 마무리 멘트로 이동하셔도 좋습니다. 미국의 가망인증 절차 변화는 새롭게 시작하는 글로벌 UAM 산업에 막대한 영향을 줄 것입니다. 당장 우리나라도 조비나 블록콥터 등의 UAM 항공기가 미국의 가망인증을 획득해야 국내로 들여와서 UAM 상용 서비스가 가능합니다. 2024년이든 25년이든 글로벌 UAM 상용 서비스 일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브리핑 시작합니다. 먼저 가망. 용어의 의미가 잘 와닿지 않죠. 용어 정의부터 시작합니다. 가망은 항공기가 항공하기에 적합한 안정성과 신뢰성을 갖추는 일을 말합니다. 각국의 가망 당국이 가망 인증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가망 인증이란 항공기가 설계 단계부터 도태 시까지 전체 수명 주기 동안 비행 안전성이 있다는 것을 정부가 인증하는 것을 말합니다. 제조사가 가망 인증을 획득하지 못하면 항공기의 제조, 판매, 수출, 운항 등이 불가능합니다. 초기 UAM 산업의 리더였던 우버는 이미 수년 전 발행한 백서에 UAM 상용화를 위해 반드시 넘어서야 하는, 반드시 극복해야 하는 장벽에 대해 기록한 바 있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우버가 기록한 장벽, 그 첫 번째는 가망인증 절차입니다. 사실 항공기를 만들어서 운항하기 위해서는 해당 제조사가 FAA나 이화사 등과 같은 가망 당국의 가망 인증을 획득해야 합니다. 이 절차는 안전과 직결되기 때문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됩니다. 특히 eVTOL은 인증 관점에서 새로운 형태이기 때문에 각국의 가망 인증 절차가 더욱 까다롭게 장시간 진행될 수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 이러한 산업계의 요구를 공유했기 때문인지 일찌감치 eVTOL 인증 기준을 수립하고 다수 항공기에 대한 가망 인증 절차를 진행해 오고 있었습니다. 과거 미국 내 공급망 무제로 소형 드론 시장에서 중국에 밀렸던 경험이 교훈으로 작용한 듯 합니다. 그런데 미국이 가망 인증 절차를 변경한다는 소식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보시는 내용은 미국 수직비행협단체 한 임원의 기고문인데요. 미국 FAA가 eVTOL 가망인증 절차를 변경한다는 내용입니다. 미국은 이미 가망인증 절차를 진행해 왔습니다.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기존의 소형 고정익기 가망 표준인 파트 23 기반의 특별 조건을 보완하는 방법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조비나 위스크의 경우 외형적으로 고정익기처럼 항공기 날개가 있기 때문에 특별 조건을 보완해서 가망 인증을 진행해 온 것입니다. 그런데 기존 규정을 활용하다 보니 세부적인 문제가 발생합니다. 가령 기존 규정에 UAM 항공기 eVTOL을 지칭하는 동력 리프트가 항공 자격자 규정에는 있지만 관련 운영 기준에는 없는 모순이 발생합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동력 리프트라는 용어를 삭제하는 방안을 추진했었는데 이번에 아예 새로운 운영 규칙을 도입하는 방향으로 전환한 것입니다. TAC라는 매체를 통해 FAA 입장을 간접 확인한 것인데요. 보여드린 미국의 수직비행협단체 한 임원의 기고문도 TAC 발표를 전제로 업계의 우려와 요청사항을 담고 있습니다. FAA의 변경 입장, 성명서 원문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FAA가 TAC라는 매체에 보낸 성명서 원문입니다. 미국 FAA는 가망인증 절차를 변경한 사유와 향후 계획에 대해서 구분하여 기술하고 있습니다.
제가 위협한 내용인데요. 먼저 사유입니다. FAA는 동력 리프트 및 이를 운용하는 조종사의 인증을 포함하여 운용을 가능하게 하는 절차를 수정하고 있습니다. eVTOL을 동력 리프트로 표기하고 있습니다. 아래 단락에는 수정 전 FAA 규정은 전통적인 비행기와 헬리콥터를 위해 고안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규정이 헬리콥터 모드로 이륙하고 비행기 모드로 전환하여 비행하며 다시 헬리콥터 모드로 전환하여 착륙하는 동력 리프트를 운영하도록 조종사를 교육해야 하는 필요성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절차 변경 사유입니다. 향후 계획인데요. 단기적으로 FAA는 소형 비행기에 대한 규정 파트 23에 수록된 성능 기반 가망인증 표준의 일부를 사용하고 규정 21-17B에 있는 특별 등급 절차에 따라 동력 리프트 형식 증명을 발급할 계획입니다. 장기적으로 FAA는 동력 리프트 운용 및 조종 훈련과 관련하여 안전하게 혁신을 가능하기 위해 동력 리프트 규정을 지속적으로 개발할 계획입니다. 네, 단기, 장기 계획에 대해 정리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단락에는 FAA는 현재 진행 중인 프로젝트 신청자들과 협력하여 인증 일정 차질을 최소화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FAA는 이번 수정으로 인해 형식 증명 절차 및 운용적 승인 완료가 지연될 것으로 전망하지 않습니다. 로 마무리합니다. 전통적인 비행기와 헬리콥터 이미지를 띄워보았습니다. 왼쪽에 보시는 전통적인 비행기는 우리가 공항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외형입니다. 항공기 옆부분에 있는 긴 날개로 양력을 발생시킵니다. 오른쪽에 보시는 헬리콥터는 위에 프로펠러로 양력을 발생시키죠. 기존 FAA 규정은 전통적인 비행기와 헬리콥터를 위해 고안된 것입니다. 그런데 새롭게 등장한 eVTOL, 그 중에서도 조비의 eVTOL, 틸트 로터형 eVTOL은 전통적인 비행기와 헬리콥터의 특징이 섞여 있는 믹스된 형태입니다. 헬리콥터처럼 수직으로 이륙하고 마치 비행기처럼 전진 비행하고 다시 헬리콥터처럼 수직으로 착륙하는 섞여 있는 믹스된 형태입니다. 그러다 보니 기존 규정을 활용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던 것이죠. 여기서 새롭게 적용하는 21.17B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역시 위역한 내용을 읽어보겠습니다. 이전에는 이항이나 볼로콥터 등 고정된 날개가 없는 멀티로터형 eVTOL 항공기만 21.17B를 사용할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 규정의 전체 내용은 아래 파란색과 같습니다. 규정 내용 중 제가 밑줄 친 부분만 읽어보겠습니다. 엔진과 거기 장착된 프로펠러를 포함한 특별 등급의 항공기, 예를 들면 글라이더, 비행선, 기존의 전통적인 항공기와 다른 항공기, 기존의 전통적인 항공기와 다른 항공기, eVTOL이 여기에 해당하겠네요. 중국 이항사, 독일 볼로콥터사의 현 시점 주력 기체 이미지를 띄워보았습니다. 느낌이 어떠신가요? 왼쪽은 중국 이항사, 오른쪽은 독일 볼로콥터사의 기체 이미지입니다. 느낌이 헬리콥터 비슷하기도 하고 드론의 크기를 약간 키워놓은 듯한 느낌이기도 합니다. 멀티로터형의 대표적인 기체입니다. 이러한 멀티로터형 기체는 이미 수년 전부터 21.17B를 사용할 것으로 안내되어 왔었습니다. 이 기회에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현 시점 eVTOL 추진 형태별로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틸트 로터형, 두 번째, 고정익, 회전익, 복합형, 세 번째, 멀티 로터형입니다.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중국 이항사, 독일 볼로콥터사, 현 시점 주력 기체는 세 번째 멀티 로터형입니다. 그럼 조비의 주력 기체는
어떤 형태일까요? 조비의 기체는 어떤 형태에 해당할까요? 틸트로터형에 해당합니다. 틸트로터형은 보기에 따라서는 소형 고정익 항공기와도 유사합니다. 왜냐하면 날개가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아마 소형 고정익기 관련 규정으로 가망인증 절차를 진행하려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변경된 것이죠. 다시 미국 수직비행협단체 한 임원의 기고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이 기고문은 마무리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문장을 위역해보면 긍정적인 소식은 고정익기와 같이 날개가 고정된 eVTOL 항공기에 대해 허가된 인증 방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FAA가 공개적으로 eVTOL 기업들의 적극적인 상용화 일정을 지원하겠다고 밝힌 점입니다. 조비는 2024년 상용 서비스 일정을 발표하였고 몇몇 기업들도 바로 뒤를 이을 예정입니다. 이제 곤란한 부분입니다. FAA는 새로운 규칙을 만드는데 종종 10년이 걸렸습니다. FAA는 과거와 달리 빠르게 움직여야 합니다. 만약 실패한다면 미국은 eVTOL 산업에서 주도권을 잃게 될 것입니다. 나머지 세계는 20년 전 드론 산업 사례와 마찬가지로 eVTOL 없이 나아갈 것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보여드렸던 2022년 6월 기준 주요 UAM 항공기 제조사의 투자자금 유치 현황입니다. UAM은 기본적으로 신규 산업입니다. 이번 미국 FAA 가망인증 절차 변경처럼 다양한 변수가 지속적으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수많은 돌발 변수에 적절히 대응하려면 현재 투자 자금은 얼마나 유치했는지, 별도의 모기업이 있다면 모기업이 UAM에 어느 정도의 위치를 갖고 추진하는지가 중요합니다. 전체의 맥락을 정리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먼저 2022년 5월 9일 관이 있는 미국 회계감사원의 UAM을 포함한 AAM 보고서가 발표되었습니다. 미국 연방항공청 FAA에 대한 업무감사 보고서인데요. 36명의 업계 이해관계자와 인터뷰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미국 UAM 관련 주요 상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었는데요. 해당 보고서는 광범위한 운영 이슈, 숙련된 인력 개발의 과제, 산업 발전을 위해 필요한 시간 등에 대해 이해관계자의 견해를 소개합니다. 예를 들어 조종사나 유지보수 MRO 기술자 등이 새로운 항공기와 관련 기술에 대해 교육받아야 하는데 구체적인 표준이 정해져 있지 않다 보니 학교 등이 아직 본격적으로 투자에 나서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동안 조비나 주요 항공기 제조사의 멋진 비전 제시 속에 묻혀져 왔던 이슈, 가령 UAM 항공기 설계 승인 이슈, 안전이나 소음 경제성, 사회적 수용성 이슈, 지상 인프라 구축 이슈를 하나하나 소개하고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동일한 5월 9일 미국 FAA가 TAC라는 매체에 eVTOL 가망인증 절차를 변경한다는 성명을 보냅니다. 앞서 소개한 바와 같이 핵심 사유는 운영 이슈입니다. 역시 소개한 바와 같이 40여일 후 미국 수직비행협단체 한 임원의 기고문이 발표되었는데요. eVTOL 가망인증 절차 변경에 대한 업계의 우려와 요청사항이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가망인증 절차 변경이 이미 현실화하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게 됩니다. 이제 가망인증 절차 변경이 향후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인가가 중요한데요. 일단 조비, 아처, 위스크 등 틸트로터형, 고정익, 회전익, 복합형 기체를 제작하고 있는 UAM 항공기 제조사 입장에서는 무척 난감한 상황입니다. 어렵고 복잡하다는 가망인증 절차를 새롭게 준비해야 하는 상황이니까요. 무엇보다 FAA가 얼마나 빨리 대응할지도 미지수입니다. 그러나 미국 회계감사원 보고서나 FAA 성명서 등을 살펴보면 UAM, 나아가 AAM의 필요성을 부인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혁신적인 변화를 안전하게 인력 운용이나 인프라 구축 등을 준비하면서 제대로 추진하자는 입장으로 저는 이해합니다. 안전이나 소음, 사회적 수용성도 고려하면서요. 과연 조비가 기존에 발표한 것처럼 2024년에 상용 서비스를 시작하게 될지, 아니면 가망 인증 절차 변경으로 인해 상용 서비스가 연기될지, 미뤄지면 얼마나 연기될지는 누구도 정확하게 말하기 어려운 일종의 과도기입니다. 저는 궁극적으로 지속 가능한 UAM 상용 서비스를 위해 이 과도기가 필요한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라도 운영이나 인프라 구축 측면에서 다시 한번 중요성을 환기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나라도 UAM이든 AAM이든 단순히 해외에서 생산한 UAM 항공기를 들여와서 한동안의 전시성 사업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실제 운용이나 인프라 구축에 대해 진지한 고민과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준비가 필요한 시점이라 생각됩니다. 영상에서 주로 소개한 자료의 원문 주소를 아래 설명란에 적어 두었으니까요. 관심 있는 분들은 해당 자료를 직접 확인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저술한 책 UAM을 소지하신 분들은 3장 UAM 가능한가요? 그리고 책 중간중간에 소개한 UAM 수용성 조사 결과를 참조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영상을 통해서 UAM 수용성 조사에 참여해 주신 157분께는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